자, 빨간색 세금 계산서는 우리 11번 매출 과세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상품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 거래대금은 효림전자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그럼 우리 받은 거니까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죠? 현금이라고 써야지. 그죠? 우리 회사잖아. 우주산업은. 효림전자는 다른 회사죠. 그럼 현금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그냥 전자 입력하고 복수거래 쓰래요. 자, 그럼 9월 2일자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9월 2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자, F7번 위에 복수거래 누르고 유선 전화기 수량 200 단가 2만원, IP 공유기 100개 15,000원. 그리고 확인. 거래처는 이거 효림전자. 이번에는 1번 전자 입력 누르고, 분계는 그냥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써도 되겠죠. 어차피 분계는 차변에 현금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 다음 자 3번 매출 거래에서 스마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자, 카드 현대카드사고 위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자 9월 9일 날 현대카드고 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으니까 과세 거래고, 그렇죠? 그리고 거래 금액은 11만 1,500원이고, 자, 그래 상대방은 원상호.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확인했으니까 자, 카드 과세 매출이죠. 17번 카드 과세 날짜 9월 9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는 현대카드사. 자, 품명은 스마트폰. 금액은 18만 1,500원이고, 거래처는 원상호. 카드 거래면 일단 4번 카드. 그럼 외상 매출 금액 카드사가 붙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상품 판 거니까 분계 정확하니까. 자, 일단 카드 거래는 카드라고 해보는데 아니면 혼합으로 바꿔서 써줘야 돼요. 외상 매출 금액 카드사로. 자, 다음 4번의 매입 거래의 파란색 세금 계산서예요. 또 핸드폰을 샀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상품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7월 16일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이거는 지금 구입하는 거니까 계약금을 줬겠죠. 지급한 거. 그럼 장부에 선급금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그럼 선급금 20만 원, 그리고 외상한 거는 상품이니까 외상 매입금 나머지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상품이니까 세금계산서면 51번 매입과세 9월 15일 51번 매입의 과세. 핸드폰을 산 거고 30개 개당 20만 원. 거래처는 명성전자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상품 산 거 맞고 대변에 선급금이 20만 원 있었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매입거래인데 전자 계산서네요. 계산서는 면세 파란색 받은 거니까 53번 이제 매입 면세가 될 거고 IT 산업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IT 신문을 구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다. 구독료는 계산서 발급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우리 신문 구독료죠. 신문 구독료는 계정 과목 뭐라고 쓰죠? 그렇죠. 도서인쇄비라고 하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네요. 자, 그럼 계산서 날짜 9월 25일 날 53번 매입 면세 IT 정보 신문이고 금액은 3만 원. IT 신문이고 전자 입력. 자, 우리 상품을 도서 인쇄비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3만 원 그리고 거래처 우리은행으로 변경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AT 시험에서만 금융거래처인데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책 바꾸고 나면 세무사의 책 가지고 계속 연습하죠. 이제 K랩을 주로 볼 거예요. 그럼 전산세무에게는 금융거래처가 문제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문제에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주고받아도 어디 은행인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인 게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제 세무사의 거 연습할 때는 이거 안 쓰거든. 그럼 그냥 보통예금 3만 원 딱 엔터 치면 끝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급해질 거예요. K랩이 반대변의 금액을 3만 원 우리 직접 썼죠. K랩은 안 써도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를 빠방 치는 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들었다가 여기 돌아오면 여기서 얘를 안 쓰고 빠방 엔터 쳐버리더라고. 이 사람이 이기적인 동물인 게 K랩 쓰다가 스마트로 오면 저 반대쪽에 금액 하나 써주는 게 귀찮아져요. 지금 귀찮은지 모르겠죠. 나중에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매입거래. 모의고사지만 불공제 나올 때가 됐죠. 안 나왔으니까. 그럼 파란색 세금계산서고 화장품 샀는데 매출거래처에 초석 선물을 보내기 위하여 화장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거래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거래처 접대하는 거고 세금계산서니까 54번 불공제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날짜 9월 26일 날 54번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리고 분명은 화장품이고 화장품 7만 원. 거래처는 장미 화장품.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는 상품을 접대비로 바꿔주고 대변에는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7번 다음 페이지 매입거래. 총무부에서 사용할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9월 30일 날 신한카드로 우리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러면 과세 거래고. 그럼 57번 카드 과세 이 금액이고 미도 가구로부터 샀어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정보 체크했으니까 9월 30일자에 57번 매입 카가 그죠? 자, 그럼 9월 30일 57번 카드 과세 카드사는 신한카드고 우리가 산 거는 사무용 책상을 구입했고 금액은 14만 3천 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미도 가구 분계는 4번 카드로 하고 우리는 영업활동에 쓸 책상이니까 비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상품을 비품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매출전표 입력 끝났고 다음 결산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1번은 수동 결산이에요. 2021년 9월 1일 판매 영업소에 6개월분 임차료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결산일에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우라 계산할 것. 그리고 정기말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00만 원은 22년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자, 얘는 지금 유동성 대체라는 거고, 그죠?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여 당기 순이익에 반영하시오. 의미 두지 마세요. 수입 비용 정리하라 그 소리예요. 그냥 손익 수정 분계하라 그 말을 당기 순이익에 반영하시오라고 이상한 표현으로 써둔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거는 먼저 6개월인데 9, 10, 11, 12 4달 분이 올해 거고 내년 게 2달이죠. 지금 6개월치예요. 6개월치가 12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씩이죠. 그럼 올해는 80만 원, 내년은 40만 원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확인할 게 자, 이렇게 이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9월 1일 날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일반 전표 9월 1일자로 가서 임차료라고 처리했는지 선급비용 처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임차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올해 아닌 걸 빼야겠네요. 내년 거가 40만 원이었잖아. 그죠? 그럼 내년 40만 원치를 이제 차변에 120만 원 적혀 있는 걸 내년 것만큼 40만 원치를 대별에 써서 지워야 되겠죠. 그래야 올해 거 80만 원만 남을 거잖아. 그럼 12월 31일 날 대변에 임차료 40만 원을 지워주고 이 임차료는 미리 준 비용이다. 성급 비용으로 써두는 거예요. 얘는 미리 준 비용이다. 다음 우리 두 번째는 유동성 대체죠. 장기 차입금을 500만 원 취소할 거예요. 그럼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장기 차입금 은행은 농협 금액은 500만 원이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500만 원. 둘 다 그렇죠.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다음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자,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올해 8월 9일 날 취득했네요. 그리고 정률법이고 5년 영업부고. 자,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그럼 우리가 수동계산해도 되고 자동계산해도 반영시키는 건 아무거나 선택사항인데 일단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해서 올해 감가상각비 봐야 되겠죠.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가서 자, 우린 자동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고 코드 번호는 1000번 포터2 취득일은 2021년 8월 9일. 자, 올해 취득했으니까 기초는 없죠. 신규 취득에다 써줘야 되죠. 여기에 900만원. 정률법에 5년이다.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등록은 끝났고 올해 상각비는 이 금액이죠. 이 금액으로 직접 분개해도 되고 계산자료 입력을 쓰려 그러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계산자료 입력 쓰는 걸 보려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가서 12월. 그럼 이에 대한 이 금액이 방금 회사 계상액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창 닫고 저장하고 그리고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확인. 감가상각 반영 누르면 이 금액이 들어와 있고 그럼 아래쪽에 여기 차량 운반구에 이 금액 들어왔죠. 그리고 전표 추가까지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지금 저는 아직 얘를 새로 안 열었으니까 그런데 직접 하고 싶으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다. 방금 우리 그 금액 봤던 거 있죠? 이 금액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 이 분계를 직접 해도 되고 근데 이 분계를 직접 안 하고 지금처럼 고정자산 등록한 걸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꼭 고정자산 등록하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꼭 해주고 저장한 후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기에서 기능 모음에 감가상각 해서 전표 추가를 가야 돼요. 어느 게 쉬울지는 모르겠죠. 나중 되면 얘 들어갔다가 나왔다 누르는 귀찮아서 여러분은 이렇게 분개할 거예요. 금액 여기 입력하면 금액 알았잖아요. 이 금액. 그죠? 그러면 얘가 좀 더 편하겠죠. 분개만 알면. 근데 지금 제가 얘만 썼지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얘 분개도 했고 컴퓨터가 분개도 했죠. 똑같은 분개를 저도 하고 컴퓨터로도 하면 이중전기가 이걸 이중전기라고 해요. 그러면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자동계산에서 하든 직접 하든. 그렇죠? 저는 얘 지울게요.
자, 다음 이제 조회 문제.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래요. 2월 25일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럼 현금 출납장을 가면 그리고 2월 25일이니까 2월 25일 날 현금의 잔액은 7,682만 6,900원. 답은 2번이네요. 확인하셨죠? 자, 다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금액으로 맞는 것은. 자,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에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서 1기 예정인 1월부터 3월 이 중에서 우리 매출처가 있고, 그럼 매출 건수를 물어봤죠. 매출처 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죠? 지금 물어본 거는 매출 건수를 물어봤으니까 세금 계산서 매수를 봐야 되겠죠. 한 군데 두 개, 세 개 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급 가액했으니까 예.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매출 건수가 아니고 매출처 수라고 했으면 1번을 갔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모의고사 환해차가 끝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다가오면 시험 내가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한 챕터만 파면 돼요. 그 챕터만 가지고 일반 전표면 일반 전표만 쭉 연습하고 매매추 전표는 매매추 전표만 쭉 연습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지금 저하고 같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죠. 내가 정말 신기한 게 전체적으로 풀면 풀수록 나는 못 느끼는데 실제 소요된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눈에 띄게 주는 거 보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시험 기출 문제 풀 때 전산세무 2급 처음 풀면 이론 문제까지 풀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차를 풀어요. 똑같이 이론 문제까지 다 푸는데 2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다 점점점 가면 저와 같이 이론 문제 푸는데 1시간 반도 안 걸리게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또 풀면 또 한 2시간 걸려요. 저같이 안 풀고. 근데 여러분도 계속 이제 풀면 문제가 나오는 순서 패턴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면 나중에 시간이 줄어드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 이렇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FAT 1급이나 전산회계 1급은 1시간짜리 시험인데 30분 되면 나가도 되냐고 손들 사람들 여기 꽉 찼어요. 우리 반에. 아니면 다 그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세무 2급은 1시간 반이에요. TET 2급도 1시간 반이에요. 나가도 돼. 시험 문제는 1.5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잘. 끝까지 보고 있더라고. 근데 회계 1급은 확신이 섰는지 나가도 되는지 손을 많이 들어요. 제가 감독관 할 때 그 이제 언제부터 나가도 된다고 이제 저는 대놓고 말해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니까 근데 처음 하시면 말 안 하죠. 그러면 손 들고 이야기를 해요. 끝났는데 나가도 되냐고. 그럼 나가서 쉬거나 뭐 마지막 시험이면 집에 가는 게 편하지, 그죠? 자,
우리 시간 애매하게 남았다, 그죠? 우리 다음 회차는 기출 문제, 기초 정보 관리 보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전표 인형만 몇 개 좀 더 봅시다. 418페이지로 갈게요. 그럼 회사는 모의고사 2번이죠. 주식회사 동명. 418페이지에 회사 바꿔서 자,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제가 쓰는 방법 문제 포인트만 짚어보자는 거예요. 자, 거래자료 입력이죠. 거래자료 입력이고 자동차세 납부했대요. 6월 30일 날 현금 납부했어요. 자, 그럼 자동차세는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세금과 공가라고 해야 되죠. 그죠? 참 얘가 우리 전에도 봤었는데 계속 유혹들이 있죠. 제일 나쁜 이 계정 과목을 없애버려야 돼. 차량 유지비를. 걔만 없어져도 좋을 게 많은데. 자, 그래서 자, 얘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면 되겠죠. 뭐 현금 납부니까 차변 계정만 하면 문제 없고. 자, 다음 2번에 기타 일반 거래가 있죠. 자,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자, 아래 내용 자료 설명 보면 회계팀 직원 이민상에게 주택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수령하였다. 대여 금액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대여 기간은 7월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만 빌려줬네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가불금이 아니죠. 그럼 단기 대여금이고 1,000만 원이고 거래처의 이민상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뭐 얘는 대변엔 보통 예금 하나은행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다음 3번에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인데 일단 150만 원이 나갔어요. 법무법인 삼원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건 계정 과목 뭐 하면 좋을까요? 얘는 이걸 키워드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수료 비용. 그렇죠? 이 용역에 대한 대가잖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우리한테. 용역에 대한 대가는 수수료라고 했어요. 자, 다음 4번에 기타 일반 거래가 있네요. 자, 보통 예금에서 이 돈이 나갔는데 지금 이 돈이 그럼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이 돈 나갔을 거고 차변은 자, 근로자 부담부는 차변에 뭐라고 쓰죠? 이 돈을 아니 근로자 부담부 예수금이죠.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알려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써주면 되겠죠. 직원 거는 월급 줄 때 뗄 때 예수금 적었던 거 지우는 거고 회사 부담부는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금으로 쓸 건데 여기 그래서 두 개 중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시험에서 알려줄 거라고 했던 거예요. 자, 다음 자금관리 문제는 그냥 실기하는 형식이니까 뭐 외상매입금 지우고 지급엄밀화 해서 엄 등록하고 그리고 자금관리 실행하는 거죠. 자, 다음 6번
대손의 발생과 설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300만 원이고 1월 2일 대여금이 주식회사 산울림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지금 얘가 1월 2일 날 돈을 빌려줬는데, 그죠? 자, 그리고 원금은 7월 20일 날 상환하기로 한 거예요. 1월 2일 날 빌려주고. 그럼 우리 장부에 빌려줄 때 얼마라고 어떻게 적혀 있었죠? 단기 대여금이라고 적어뒀겠죠? 산울림한테 돈 빌려줬다라고 이렇게 단기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못 받게 되었으면 얘 지워야 되니까 어떤 계정 과목 썼는지 확인해야지. 내가 인지해내야지. 근데 사실 이거 보고도 생각하면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본인이 확신이 안 쓸 때 이 날짜에 돈 빌려주면서 장부에 썼을 거야 생각하고 가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처럼 단기 대여금 써뒀죠. 이거 못 받으니까 지우는 거잖아. 그럼 얘 붕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뭘까요? 지금 대손 발생하면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럼 이 단기 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대손 당한 날짜인 7월 30일 날 단기 대여금 찾았어요. 그럼 단기 대여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안 적혀 있으면 설정 안 해서 안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반 전표 7월 30일 날 대변의 단기 대여금 산울림 방금 300만 원 차변에, 자, 이때 계정 과목 뭐라고 쓰죠? 그렇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써야 되죠. 얘는 기타 채권이잖아. 매출 채권만 대손 상각비. 그죠? 방금 봤을 때 받을 엄도 대손 났으면 바로 대손 상각비라고 써야 됐어. 대손 충당금 설정 안 한 거야. 그죠? 외상 매출금만 대손 충당금 설정하나 봐요. 일사는. 그래서 이렇게 아래 분계가 와야 되겠죠. 자, 다음 끝이네. 1번 6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